우리가 말하는 방법은요 7천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듣는 방법도 그만큼이어야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듣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만 봐도 말하는 방법에 비해서 듣는 방법이 모자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생활 유머 많이 있잖아요. 또 가벼운 농담 이런 류들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유치찬란하더라도 듣고 웃어주고 리액션 해주는 그런 여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4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오늘의 서진입니다. 네, 제법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소파가 끊어짐이 없이 청취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즌0 녹음을 하다 보니까 한 시즌 끝나면서 불가피하게 휴지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까지 쉬지는 않거든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생활하면서 또 번뜩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림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잘 모아놨다가 메모해놨다가 방송 대본에 보태기도 하고요. 주제로 쓰기도 합니다. 서진의 행복한 오늘은 그렇게 편안한 일상 그리고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5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챙겨야 되고요.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또 스승님께 안부 인사 한 줄 띄워야 되잖아요. 저도 어른들 찾아뵈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나가 살아요. 다 독립을 해서 나가 사는데 찾아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또 그 와중에 저희 집은 이제 동생 생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바빴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에 무엇보다도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식장이 없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이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팟캐스트 댓글란에 잠시 다녀왔어요. 이제1029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소개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갈게요. 서진님 반갑습니다. 녹음하는 날 촉촉한 비가 내렸군요. 저도 차분해져서 안정된 느낌이랄까. 이제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이야기 소파 진행자님들 다 도망가시는 건 아니죠. 네,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저도 창포원 2번 가봤는데요. 너무 예쁜 공원이더라고요. 아이들 공차원 놀기에도 잘 돼 있고요. 계절에 잘 맞춰가면 수련, 연꽃 이런 것들 감상할 수 있고요. 네, 북카페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 운영자님도 애청자시군요 하시면서 더불어 수기님 방송도 재밌게 잘 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포울에 요새는 이제 텐트 군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쉬고 놀고 그렇게 하는 컨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가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1029님. 또 우리 방송하는 데서 또 같이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의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봄에 서 있을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속상했던 마음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칠 때까지 너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가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싱어입니다. 심규선 양의 선인장 감상하셨어요. 꽃잎이 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편안한 정막, 그런 정막이 바로 봄밤이라고 시인 고창영 님이 표현했는데요. 실록이 푸르른 5월이 되면서요, 봄밤의 적막함 속에 고요를 느낄 수 있는 날들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겁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다. 그런 말과는 다르게 사실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 눈을 사로잡았던 벚꽃의 향연이었잖아요. 비도 제법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초록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이제는 이제 우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하도 이미 지났고 우리는 여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꼭 그 절기를 표시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눈으로 벌써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봄을 읽었던 연두빛에서 차츰차츰 진한 초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우리 곁에 나무가 있다는 게 커다란 축복이다 하는 걸 느끼는데요. 나무에 잎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연두색. 그 색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설레거든요. 그래서 연두는 첫사랑의 색깔이다라는 표현이 있나 봐요. 동네 호젓한 길은 작게나마 나무 터널을 만들어서 시선을 멈추게 하고 도심의 나무 한 그루에도 어느 때는 이유 없는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도로 주변에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어느 때는 멍청이 올려다보고 서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또 작은 숲이 모여서 산을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도심의 나무 그리고 더불어 도심 속의 숲, 그런 숲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긴장, 그런 긴장된 감정들을 싹 이완시키죠. 이 자체가 바로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물무를 길어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물가는 사실 온상지입니다. 말의 온상지. 모여서 빨래도 하고 또 수다도 떨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우나 내지는 뭐 카페 이런 데일까요? 그런 곳에서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손 한번 딱 잡았는데 살림 차렸다는 그런 말도 우물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우물가에는 항상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버드나무와 우물은 서로 생애 관계래요. 서로 좋아하고 도와주는 그런 상생의 관계. 우물 속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비료의 3요소, 뭐 질소, 인산, 칼륨.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던 기억인데요. 그 우물물 속에 있는 질소와 인산을 버드나무 뿌리가 흡수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질이 좋아지고 또 버드나무한테는 아주 최적의 비료가 되는 셈인데요. 그렇게 해서 물맛이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물맛 좋게 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한 그루 정도는 심었습니다. 가지와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그늘을 크게 만드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 옆에 평상을 놓고 그 위에서 낮잠 한숨 자면은 뭐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인 거죠. 이런 정치가 지금 시골에 가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버드나무가 늘어진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굉장하죠. 나무는 그렇게 그 집 또는 동네의 상징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조금 넘어서 올라가면은요, 같은 도봉구이긴 합니다만은 원당공원 안에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잘 보존돼 있을 정도로 각각의 사연 그리고 그 고장의 상징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노란 책을 읽어 내려가 한 장 한 장 넘겨봐 몇 번을 다시 또 읽어도 넌 질리지 않는 얘기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몇 번을 웃는지 난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보네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하이라이트 우리 설레는 얘기 있는 곳 몇 번을 봐도 여긴 또 설레요 여긴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알아서 해줄 만큼 난 읽고 읽어 너 우리 둘이 나눈 대화들 둘만 간직한 기억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있어 너와 내가 만든 이 책에 여기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달아서 해질 만큼 난 읽고 널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감사하다. 시골 특유의 공기가 어느새 익숙하니 좋다. 푸성기 같은 먹거리들도 감사하다. 2, 3일 봄비다운 비가 온 탓이다. 초록이 짙어지고 무성해지고 그의 질세라 텃밭의 푸성기도 경주를 했다. 위로 옆으로 무성하고 새순이 마냥 예쁘다. 새삼 땅이 고맙다. 그 조그만 모종에서 그 깨알 같은 씨앗에서 각기 다른 걸작을 만들어내다니. 그 먹거리로 가지고 노는 즐거움을 찾고 굳이 넘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나눠야지 하는 가슴 뿌듯함이 있는 내 마음도 감사하다. 우리가 꼭 좋은 사람이 돼야지 마음 먹지 않았어도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지 각오하지 않았어도 어느 면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고 다른 이에게는 참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다. 이번에 다녀간 동생도 그런 만남이었다. 우연히 평창을 함께 동행했던 친구. 벌써 10여 년도 더 된 친구. 언니 결혼 몇 판, 그리고 냉이도 몇 봉 보내주고 냉이김치 그거 맛있던데 그것도 좀 담아주세요. 또 먹거리는 뭐가 있을까? 요런 거 해줄 수 있죠? 그녀가 사는 용인에서는 이런 완제품을 좋아한다면서 제발 돈이 되는 일을 하라고 저런다. 돈이 오고 감을 떠나서 난 그냥 마음이 고마워서 그 번거로운 일을 한다. 공기 좋은 곳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받아서 이 좋은 먹거리를 한 끼라도 만나게 먹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보내면 혹시 버릴지 몰라서 하나하나 다 다듬어 보내야 내 마음이 편하다. 냉이 다듬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네가 알기나 해.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건지. 용인에서 그녀가 오는 길, 그녀와 같이 두릅을 따고 오가 비순을 따고 당귀잎을 따고 방풍도 취나물도 상추도 부추도 눈에 뵈는 대로 그야말로 푸성기 체험학습이다. 그나마 이렇게 누가 오기나 해야 만난 커피를 마시러 나가니 좋다. 그녀를 비롯해서 우리 모임의 예쁜 친구들과 함께 갔던 뿌리 깊은 나무, 여기 커피가 참 맛있다. 그곳에 가는 길이 예쁘다면서 진짜 올 때마다 옥천이 색다르고 좋다. 다들 그랬는데 듣는 나도 그 말이 좋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볼수록 좋아야 하는 거. 사람이 좋다. 자연이 좋다. 사람을 보고 웃는다. 자연을 보고 웃는다. 고로 둘은 닮았다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 함께 풍성하게 걷어들인 푸성기들. 먹을 만한 건 챙겨보내고 삽시간에 커진 두릅은 장아찌를 담는다. 당귀도 방풍도 한꺼번에 나오는 푸성기는 장아찌 보관이 최고다. 작정하고 장아찌를 담는 날 빈통을 꺼내고 자잘한 통들을 정리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럴 때 드는 생각. 그 많던 통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네, 그 통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들 댁으로 다 갔겠죠. 네, 오늘 사연은 충청북도로 네, 내려갔어요. 옥천, 충북 옥천이죠. 동이면으로 귀촌을 하신 수기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방송 진행하는 수기님도 계시지만 그분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요. 귀촌 3년 차시래요.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귀촌하면서 남편과 두 분만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식탁 위에 먹거리들이 다 해결될 정도로 좀 이것저것 많이 키우시나 봐요. 푸성기, 과일까지도 자급자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직접 심어서 가꾼 채소, 그리고 또 저절로 난 온갖 나물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푸성기잖아요.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이것저것 챙겨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보내주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수기님을 찾아서 내려오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전원 생활의 좋은 점은요, 현관문을 나서면 흙길을 걷는다는 거래요. 마당을 지나서 텃밭을 돌고 또 주변을 사부작사부작 걸으면서 새소리와 함께 햇빛에 그대로 나를 내맡기고 산책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환상인가 봐요. 빼놓을 수 없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을 겁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촌을 겁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원에서 인생 후반을 찾으려는 그 중장년층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기님도 그렇게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사연을 또 주셔서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분들도요.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서 도전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에 대한 향수가 있는 지금의 중장년층은 우리 수기님처럼 귀촌, 또 귀농이 아니더라도 귀산을 택하는 분들 미디어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전원생활이라는 게 부부가 합일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성들은 90% 이상 찬성이죠. 물론 제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면 그래요. 여성들은 또 말씀대로 제 주변을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싫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남성들은 그런데 끌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 같은 여성들은 정작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싫다는 쪽으로 가는데요. 전원 생활이 일이 많아요. 일이 많죠. 옆에 붙어있는 작은 땅이라도 이게 놀리기가 어디 쉬운가요? 뭐라도 심다 보면은 또 자칫 면적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따라서 작물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집 안도 그렇고 집 주변도 그렇고 가꿔야 됩니다. 전원주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생활 마찬가지고 또 이 개인주택 단독주택 생활하는 분들도 손을 이게 놀릴 시간이 없다. 그렇게 조그만 정원이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만큼 가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며칠 손 놓으시면 나중에 큰일 되잖아요. 그만큼 찾아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무와 숲을 옆에 두고 사시는 분들과 또 도심에서 사는 분들이 마시는 공기는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요. 원래 숲속엔 그렇대요. 썩은 나무들이 많아서 그 자체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악취 또는 나쁜 냄새 이런 것들을 피톤치드가 다 잡아준다 그래요. 탈취 효과 또 공기 정화 이런 것들 다 해준다는 건데요. 그 덕분에
그 피톤치드 덕분에 상쾌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산에 가서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 잠 깜빡 이렇게 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집진,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곰팡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병원균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대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그렇게 부작용이 없고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뭐 피톤치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무들이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등등 말을 하는데요. 식물이 스스로 내는 그런 물질, 항균성 물질 피톤치드는 어느 식물이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 자체는 천재지변이나 인간이 그 나무를 해치지 않는 한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데요. 그 나무 스스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런 나무들이 이런 숲에서 환영하나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숲을 거닐고, 그리고 산에 올랐던 분들은 기분 좋게 산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 지키고 가꿔야 합니다. If the hero never comes to you, if you need someone you're feeling blue, If you wait for love and you're alone, if you call your friends, nobody's home. You can run away, but you can't hide through a storm and through a lonely night. then I'll show you there's a destiny. The best things in life, they are free. But if you wanna cry, cry on my shoulder. If you need someone who cares for you, if you're feeling sad, your heart gets colder. Yes, I'll show you what real love can do. If your sky is gray, oh, let me know. There's a place in heaven where we'll go. If heaven is a million years away, oh, just call me and I'll make your day. When the nights are getting cold and blue, When the days are getting hard for you, I will always stay
만약에 당신이 기댈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네. 네, 누구에게나 부족한 2%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노래가사처럼 힘들 때는 어깨를 빌려서 이렇게 기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걸 이겨내고자 힘들면은 그거는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2% 우리 마음속에 한쪽 여백으로 놔두시면은요 좋겠어요. 그 여백이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채울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4사람의 진행자에 의해서 자기 스타일로 진행되는 스스로 만드는 1인 방송입니다. 매주 토요일 어떤 분들이 어떤 방송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진행하는 서진의 행복한 오늘은요.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편안한 음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소파 어느 방송이든 잘 들으시고요. 참 좋았다 하고 느끼셨으면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하트 클릭하셔도 되고 댓글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라디오 방송 만들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8번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7시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첫 수업을 했고요. 14일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5기 수료를 하시면은요. 저는 3기 졸업생입니다.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할게요. 그리고 힘내시고요. 교육과정 잘 마치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 4 두 번째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요. 사랑하는 사람 가슴으로 더 사랑하는 날들 만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음 연출의 은유 그리고 대본 진행의 서진이었고요. 지적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